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부 수학전공 교수 최홍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의 사용 방법 및 특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개변수 값을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그 두 개의 입력 값을 매개변수로 입력받아서 두 개의 그 입력받은 값을 더해가지고 출력하는 그 덧셈에 대한 함수 add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a, b 콜론 찍고 결과값을 어떤 걸 받냐라고 하면은 a 더하기 b 값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었는데 매개변수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좀 적어 드릴게요. 매개변수 지정하여 사용.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하고 나서 사용을 할 때는 뭔가 그 뒤에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a라는 애는 3, b라는 애는 5 이렇게 한 다음에 뭐 c라는 애에다가 add a, b 뭐 이렇게 하고 print c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값을 봤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함수를 바로 밖에서 입력 변수 값을 밖에서 정의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함수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요 과정을 하질 않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지워주시고 그 add 값을 그냥 리절트 값으로 받아올게요. 요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그 변수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a의 값과 b의 값을 입력 변수 그 매개변수 자리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3, b는 5 요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셔도 그 바깥쪽에다가 변수 설정을 한 다음에 입력 변수 값을 불러와서 계산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실제 실행해 보시면은 a라는 변수는 3, b라는 애는 5라는 값이 들어가서 add라는 함수의 값이 들어가서 두 개의 값을 더한 결과값을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그 값을 출력을 해봤더니 8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할 때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매개변수를 지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순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b라는 애를 먼저 입력을 하신 다음에 a라는 애를 뒤쪽에다 입력하시고 나서 실행해 보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꼭 첫 번째 콤마 앞에는 a라는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 콤마에는 b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냥 요렇게 a랑 b의 순서와 상관없이 매개변수를 아예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경우에는 순서에 상관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입력 변수값, 입력 값의 개수를 모를 때, 그냥 개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총 개수를 모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위쪽 거는 우선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볼게요. 네, 입력값의 총 개수를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별표 모양 있잖아요. 얘 곱하기 모양 얘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한번 같이 볼게요. def 하신 다음에 함수 이름 그리고 입력 변수 자리에다가 요 매개변수 매개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달아주시면은 그러면은 몇 개가 입력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입력 개수만큼 얘가 함수가 실행이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콜론 다시 찍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할 문장 얘가 기본 구문이에요. 이렇게 생긴 애가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기억하셔야 될 점은 그 입력 변수, 즉 매개 변수 자리에 요 앞에 별표를 하신 다음에 그 매개 변수를 입력을 하시면은 그럼 개수를 자동적으로 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총 개수가 반복이 될 때까지 이 구문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하나 예를 만들어 보면은 어떤 걸 할까요? 더하기는 더하기인데 내가 그 개수 총 개수를 모를 때 내가 입력하는 숫자만큼 모두 더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만들기 위해서 def라는 애 입력을 해주시고 그냥 애드라고 하면은 구분이 안 가니까는 많은 숫자 많은 것들을 다 더하겠다라고 해서 add, mad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 입력 변수 자리에다가 별표를 하신 다음에 숫자 값이 들어갈 거니까는 그냥 임의로 여기 아무 변수 이름이나 적으셔도 되는데 저는 넘버스라고 정의를 할게요. 변수 이름을, 입력 변수 이름을. 그렇게 하고 나서 요 넘버스에 들어가는 그 숫자들을 모두 더해줘야 되니까는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그 숫자를 모두 더하는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result라는 변수를 처음에 0이라는 값으로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for i는 i in numbers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넘버스에 해당되는 개수만큼 요 포문이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마찬가지로 콜론을 찍어 주셔야 된다. 그럼 result라는 애는 어떻게 해서 다 더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result 더하기 i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넘버스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요 차례대로 i에 들어가게 될 거고 result라는 애는 처음에 0값이 들어오니까는 요 등호 왼쪽이 새로운 값 오른쪽이 옛날 값이다 라고 해서 요 0값은 처음에 요쪽 오른편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0 더하기 내가 입력한 첫 번째 숫자 값 그래서 0 더하기 만약에 1 값이다 그러면 1 값이 돼가지고 새로운 리절트 값은 1이 될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얘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는 그 새로 만들어진 1이라는 새로운 리절트 값은 그 다음 반복 계산에서는 요 오른편으로 그 값이 넘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제어문 중에 포문 그 영상을 다시 좀 보시고 요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그냥 그 포문이 반복을 해가지고 요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그 모두 더한 값이 나오게 될 거고 지금 우리가 def라는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함수의 결과값을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포문에 대한 블록을 해제를 해주시고 return 어떤 값을 받아올 거냐 result라는 값을 받아오겠다 라고 하면은 얘가 내가 입력하는 모든 숫자들에 대해서 모두 더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 이 함수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result라는 애를 add many라는 함수에 무슨 값 넣어줄 거냐 1, 2, 3 값 넣어볼까요? 1, 2, 3 값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해서 출력해 보시면은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는 요게딱 그냥 AA라고 할게요. AA라는 변수에다가 요 add many의 1, 2, 3 값을 넣어가지고 계산한 값을 출력을 할 거다. 실행해 보시면은 1, 2, 3을 모두 더한 값일 테니까는 6 값이 나오겠죠. 실행해 봤더니 6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예제를 보시고 지금 보시면은 얘가 어떤 형태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별표를 해주잖아요. 별표를 해서 이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은 여기 입력 변수 값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값들을 이렇게 아래처럼 1, 2, 3으로 입력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튜플형으로 저장이 돼요. 예, 튜플형으로 저장이 돼가지고 요 넘버스의 지금 별표 자리가 지금 1, 2, 3으로 튜플형으로 1, 2, 3 값을 우리가 저장을 했겠죠. 그래서 리절트 0 값이 처음에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넘버스는 튜플형으로 1, 2, 3이 들어갈 테니까는 첫 번째로는 요 i 자리에 1, 두 번째 반복을 할 때는 i 자리에 2, 세 번째 반복을 할 때는 i 자리에 3 값이 들어갔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i가 1 값이 들어가 가지고 0 더하기 1에서 리절트 값은 1 값이 되고, 그러고 나서 끝내려고 봤더니 그 add many라는 함수의 입력 변수 값이 2랑 3이 남아있죠. 따라서 요 포문이 끝나지 않고 반복을 하는데, 리절트 값이 1 값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했으니까는 그 업데이트된 값이 요 자리로 가서 1 더하기 그 다음에 넘버스의 두 번째 값인 2 해가지고 3이 되고, 그 새로운 리절트 값은 3이 되고, 그러고 나서 끝내려고 봤더니 요 넘버스의 마지막 3이라는 값이 있어서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리절트 값이 3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 3이라는 값이 여기 오른쪽 우변의 리절트로 그 이동을 해가지고 3 더하기 i 값이 마지막 값인 3 해가지고 총 6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튜플형이다 뭐 포문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 된 거다 라고 하는 거에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이전 영상들을 파이썬 제어문 그리고 그 파이썬의 자료형 요 부분들에 해당되는 영상들을 다시 보시고 나서 꼭 지금 요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1, 2, 3이라는 애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알던 게 있죠. 1부터 10까지 더하면 무슨 숫자가 나오냐, 55 값이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 5, 6, 7, 8, 9, 10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보면은 모두 더해보면 55 값이 실제로 나오는가 실행해보시면 네, 55 값이 실제로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별표를 이용해서 입력값의 갭수를 모를 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꼭 이렇게 별표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별표랑 그거에 해당되는 그 변수명만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쉼표를 하신 다음에 요 앞쪽에다가 원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입력 변수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더하거나 곱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까 해요. 그러니까는 요 넘버스가 다 들어갈 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1, 2, 3만 놔둘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1, 2, 3이라는 값을 모두 더해주는 함수였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 앞쪽에다가 더하거나 곱하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의 뭐라 그러죠? 언급을 해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더하거나 아니면 곱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실행이 되도록,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더하겠다라고 하면은 add 1, 2, 3 하면은 1, 2, 3이 더 더해지고, 멀티플의 약자인 멀하고 1, 2, 3 하면은 1, 2, 3이 모두 각각 곱해지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만드냐, 지금 add many라는 함수였는데 add many가 아니고 이제 더하기도 할 거고 곱하기도 할 거니까는 add랑 멀 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요 뒤쪽에 나오는 별표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이제 더해지거나 곱해지는 그렇게 될 건데, 함수를 만들 건데, 그 앞쪽에 그럼 어떤 변수를 넣어줘야 되냐,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할 거니까는 그냥 choice라는 변수 이름을 넣어줄게요. 입력 변수, 즉 매개 변수의 이름을 choice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다 더하는 구문은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요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따라서 if를 이용해 가지고 if문을 이용해서 만약에 choice라는 애가
add라는 애가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방금 전에 했던, 지금 줄이 안 맞으니까는 블럭을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요렇게 놓으면 의미가 뭐죠? 초이스라는 애에 add가 들어가게 되면은 리절트의 처음 값은 0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넘버스에 해당되는 요 입력 값들을 모두 다 더해주고 그 리절트 값을 결과 값으로 출력을 하겠다 라는 거가 되겠죠. 그럼 얘를 좀 복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초이스라는 애가 add면은 요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 초이스라는 애가 멀티플의 약자인 머리라는 애를 갖게 될 경우, 처음에 리절트 값을 얘는 0 값으로 시작을 하면 안 되고 1 값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 더하기 부분을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요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은 이 구문을 해석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초이스라는 입력 변수 자리에 add가 들어가게 되면은 뒤쪽에 해당되는 넘버스의 모든 값들을 더해주는 알고리즘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초이스라는 입력 변수 자리에 머리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뒤쪽에 해당되는 넘버스의 각각의 값을 곱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실행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얘를 실행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서 add 머리라는 함수에다가 1, 2, 3이라는 값이 들어가긴 할 건데, 이번에는 첫 번째 초이스 자리에다가 add라는 값을 아예 지정을 해 줍시다. 요렇게 해놓고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해 보시면 1, 2, 3 값이 모두 더해진 6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럼 add 대신에 곱하자 라고 하는 뭐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 보시면은 요 if 문 중에 요 add에 해당되는 게 실행이 안 되고 뭐에 해당되는 게 실행이 되겠죠. 네, 실행해 보시면 네, 6 값이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더한 것도 6이고 곱한 것도 6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그러면 4까지 한번 해봅시다. 4까지 우선 더하는 거 먼저 보면은 그러면은 5랑 5 더하니까 10 값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이번에 곱해 볼까요? 머리라는 애를 이용해서 곱해 보시면은 24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함수가 잘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 처음에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요 def라는 def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요 수행할 구문의 문장에 이렇게 제어문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출력문도 들어갈 수가 있고, 단순한 계산도 들어갈 수가 있고,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매개 변수의 개수, 즉 입력 변수의 개수를 모를 때는, 총 입력 변수의 개수를 모를 때는 별표를 이용을 하는데, 그 별표를 이용할 때 꼭 별표만 이용해서 사용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쉼표를 이용해서 더 추가적인 입력 변수를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입력 변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린 거는, 더하기냐 곱하기냐를 요 초이스라는 변수로 정한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으로 뒤쪽에 해당되는 넘버스 값들이 실행이 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